안녕하십니까. 대전 둔산여자고등학교 진로진학상담부장 황미영입니다. 지금부터 2023학년도 대입 전형 주요사항에 대한 안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2023 대학 입학 전형 일정, 2023 대입 전형 주요 특징, 학생부 교과 전형 안내, 학생부 종합 전형 안내, 정시, 수능 위주 전형 안내의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 대입 전형 일정입니다. 대학별 원서 접수 기간은 원서 접수 기간 중 3일 이상을 진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원서 접수 기간이 서로 다를 수 있으니 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3 대입 전형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2023 대입 전형은 2022 대입 전형 기조를 거의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 특징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전체 선발 인원은 증가하고 시기별 모집 인원이 변화하며 주요 16개 대학의 정시 선발 인원이 확대됩니다. 수시 모집은 학생부 위주로 정시 모집은 수능 위주의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사회적 배려자 및 지역 균형 전형 선발 인원이 확대됩니다. 지역 인재 전형 모집 대학 및 모집 인원이 증가하고 논술 위주 전형의 모집 인원은 소폭 감소됩니다. 자기소개서 폐지 대학이 확대되고 수능 최저도 완화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한 대입의 부분 반영이 진행됩니다. 이제 각 항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학령 인구의 감소와 전체 선발 인원의 증가입니다. 2023학년도 대입 선발 인원을 살펴보면 전체 모집 인원은 전년도 대비 2,571명이 증가하고 이를 모집 전형별로 살펴보면 수시 모집 인원은 1064명이 증가하고 정시 모집 인원은 7,493명이 감소합니다. 선발 인원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수도권 대학은 정시 모집 인원이 확대되고 비수도권 대학은 수시 모집 인원이 확대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도표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수도권 대학의 정시 모집 인원은 2022학년도 대비 825명이 증가하고 비수도권 대학은 수시 모집 인원이 8,669명 증가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입 전형의 두 번째 특징은 수도권 소재 주요 16개 대학의 정시 선발 비율이 40%로 확대된 것입니다. 주요 16개 대학과 나머지 수도권 소재 대학의 수시와 정시 전형 선발 비율을 살펴보면 도표와 같습니다. 참고로 주요 16개 대학과 대전, 충남, 충북, 세종의 선발 인원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전, 세종, 충남, 충북 지역의 대학은 정시 선발 인원보다 수시 전형의 선발 인원이 더욱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수시 모집은 학생부 위주 전형, 정시 모집은 수능 위주 전형의 선발 기조를 유지합니다. 전체 수시 모집 인원 중 86.6%를 학생부 위주의 교과와 종합 전형으로 선발하고 정시 모집 인원 중 91.2%를 수능 위주 전형으로 선발합니다. 수시 모집의 전형 유형별 비율을 수도권 주요 대학과 대전, 세종, 충남, 충북 지역 대학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수도권 주요 대학들은 학생부 종합 전형의 비율이 높고 대전, 충남, 충북, 세종에 소재한 대학은 교과 전형의 선발 비중이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추가로 지역 거점 국립대학교의 전형별 모집 인원을 살펴보면 지역 거점 국립대학교는 수시 전형 선발 인원이 많고 학생부 교과 위주 전형으로 선발됨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도권 소재 대학의 지역 균형 전형 모집 인원 증가입니다.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라 수도권 대학은 지역 균형 선발로 10% 이상 학생부 교과 위주 선발을 권고하였고 이에 따라
지역균형 선발의 모집 인원이 증가하였으며 고른기회 특별전형 역시 사회적 배려자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10% 이상 선발이 의무화되었고 이에 선발 인원이 확대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지역인재 전형 운영대학 및 모집 비율의 증가입니다. 특히 지방대학의 의치, 한약, 간호대의 지역인재 선발이 의무화되어 의치, 한약대는 기존의 30%에서 40%로 상향되어 의무 선발하게 되고 간호대는 기존과 같이 30%를 의무 선발하게 됩니다. 논술 위주 전형은 홍익대 세종 캠퍼스가 올해 신설되었지만 전체 모집 인원은 전년 대비 53명이 감소되었고 모집 시기는 모두 수시에 해당합니다. 대입 공정화 방안에 의해 2024학년도 대입 전형부터 자기소개서 제출이 폐지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자기소개서를 제출하지 않는 대학들이 늘어나고 있고 교과 전형에서의 수능 최저 기준 또한 완화되고 있습니다. 보기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자기소개서 제출 대학을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진로 선택 과목의 대입 부분 반영입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학생들이 선택하여 수강한 진로 선택 과목의 성취도를 대입에 반영하고 있으며 반영 방법은 학교별로 다르므로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진로 선택 반영 방식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수시 전형의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교과 성적을 50% 이상 반영하는 전형으로 학생부만 100% 반영하거나 학생부와 면접을 동시에 실시하여 일괄 사정하거나 또는 단계별로 사정하고 학생부와 서류를 반영하여 선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학생부 교과 전형의 특징을 살펴보면 학생부 교과 전형은 학생부 교과 성적이 가장 바탕이 되면서 영향력 있는 요소로 타 전형에 비해 경쟁률이 낮고 중복 합격자가 많으며 충원 합격률이 높은 전형입니다. 또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는 경우 최저 기준 충족 가능 여부가 중요한 전형입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수도권 소재대학의 지역균형 전형과 비수도권 소재대학에서 많이 선발하는 전형입니다. 교과 전형에 지원할 경우 대학별 교과 성적의 반영 방법이 다양하므로 반영 방법을 확인하고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올해 학생부 교과 전형의 특징을 살펴보면 추천 인원이 확대되었고 서류 평가를 반영하는 대학이 기존의 2개 대학에서 5개 대학으로 변경되었으며 수능 최저 학력 적용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교과 전형의 경우 2022학년도 전형 결과를 참고하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고 전형 결과는 대입정보 포털 어디가에서 공개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를 중심으로 학생의 학업 역량, 전공적 합성, 발전 가능성, 인성 등을 종합적,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전형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요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요소는 서울 5개 대학이 기존의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요소를 개선한 내용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3학년도에는 수능 최저가 완화되거나 또는 폐지하는 대학이 늘어남에 따라 전년도에 비해 합격자 성적이 다소 향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수 대학에서 자기소개서를 폐지하고 있으나 서류평가에서 자기소개서는 지원자의 역량을 나타내는 중요한 평가 서류가 될 수 있으므로 자기소개서를 반영하는 대학에 지원할 경우 자기소개서 작성에 소홀함이 없도록 준비해야겠습니다. 논술 전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논술 전형의 특징을 살펴보면 논술고사의 반영 비율이 늘어나고 학생부의 반영 비율이 줄어들어 논술고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완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의 약학 계열에서 논술 전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논술 전형을 준비할 경우 대학별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보고서와 모의 논술 시험을 적극 활용하고 자신의 수준에 맞는 대학을 선택하여 준비하며 논술고사 시험 일자를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정시 수능 위주 전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정시 수능 위주 전형의 특징을 살펴보면 가군, 나군, 다군의 모집 군별로 나뉘고 진행되며 모집 군별로 각각 1회씩 지원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과 서울의 모집 인원이 많으며 비수도권은 매우 적습니다. 수능 성적만을 전형 요소로 사용하고 일부 대학은 학생부를 반영하기도 합니다. 대학에 따라 반영 영역의 수, 영역별 반영 비율, 반영 지표, 가감점 등 수능 성적 반영 방법이 다르며 환산 전수가 다릅니다. 2022학년도 수능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국어, 수학의 선택 과목에 따른 유불리가 나타났고 국어, 수학, 과학탐구 과목의 높은 난이도로 불수능이라 불렀고 영어 과목에서는 1등급의 비율은 감소했지만 2, 3등급의 비율은 증가하였습니다. 도표로 살펴보면 국어의 경우 화법과 작문을 선택한 학생이 전체 국어 응시생의 70%이고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학생이 30%인데 이를 표본 집단을 통해 등급별 비율을 추정한 결과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학생들의 1, 2등급 비율이 화법과 작문을 선택한 학생들보다 높게 나타남을 볼 수 있습니다. 수학의 경우인데요. 수학에서 1등급을 받은 전체 48,031명의 학생 중에서 87%인 15,757명은 미적분을 선택한 학생이고요.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학생은 1,045명으로 전체 1등급 인원 중에 5.8%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만점자는 전년도에 비해 1,731명이나 증가하는 결과가 나타나 선택 과목에 따라 유불리가 나타남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선택 과목의 조정 원점수로 인해 과목 선택에 따른 유불리가 발생하는 것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과목을 선택한 선택 집단의 공통 과목 평균으로 인해 차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수학에서는 미적분과 기하를 선택한 학생 집단에서 공통 과목인 수1과 수2의 평균이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학생 집단의 수1, 수2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고 이로 인해 조정 점수도 높게 산출되는 것입니다. 국어의 경우도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학생들이 화법과 작문을 선택한 학생들보다 공통 과목 평균이 높게 나타나고 이로 인해 높은 표준 점수를 받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는 상위권 성적의 학생이 수학에서는 미적분과 기하를, 국어에서는 언어와 매체를 선택함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영어를 살펴보면 영어의 경우 1등급의 비율은 전년도에 비해 낮아졌지만 2, 3등급의 경우 비율이 높아짐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시 모집 지원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정시 모집의 경우 희망하는 대학과 모집 단위에 따라 필수 선택 과목이 지정되어 있으니 선택 과목 선정에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상위권 대학의 자연계열 모집 단위인 경우 수학과 과학탐구 영역의 과목 지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어와 수학 영역에서 선택 과목에 따른 조정 점수가 다르므로 이를 확인하여야 하지만 무턱대고 유리한 과목을 선택하기보다 자신이 더 잘할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고득점자가 많은 미적분과 기하,
과학탐구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인문계열로 모집 단위를 선택하는 것을 고려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이는 인문계열 모집 단위 합격 점수 상승을 가져올 수 있지만 반대로 자연계열 모집 단위의 합격 점수 하락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대학별 수능 점수의 활용 지표를 확인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반영 지표를 찾고 모집 단위별 반영 비율과 대학별 환산점을 비교하여 지원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학년도 대입 전형의 주요 특징에 대한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